집에 보면은 그 장미가 그려져 있잖아. 예. 그럼 그 장미에 가시가 있어요. 너는 그 가시 역할을 했던 것 같아. 너는 그 가시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부활이 무너질까봐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보컬은 사실 꽃이잖아. 다 꽃이 되고 싶어하지. 사실 그렇지 않니? 근데 이제 꽃이 좀 돼도 될 것 같아. 이제 꽃이 돼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어줍지 않게 힘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진심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오남매 아빠이자 싱글데디 김길주입니다. 아이고, 왜 무슨? 솔직히 이제 혼자서 애들 5명을 키우고 있는데 엄마도 없이 이제 애들을 어떻게 앞으로 더 이제 딱 4년 전이네요. 8월 초에 저희 아이들 엄마가 이제 위암 선고를 받고요. 2016년 2월 큰애가 12살, 막내가 4살이었나? 그럴 거예요. 병원 측이나 어디에서 뭐 신약이라도 나오는 거 처방받아서 좀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그때 인간극장을 한 달 가까이 지웠어요. 땡빛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몸만 나와라. 제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큰애부터 이제 막내까지 다 깨우고 큰애 둘째가 중학교 가고 셋째 넷째 등교하는 거 발에다 주고 그리고 막내 유치원 버스 9시 20분에 태워주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5시 20분에 버스가 와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는 제가 집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킥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냥 부업도 하고 있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많을 때는 100만 원에서 적을 때는 한 50에서 80만 원 사이 한 달에 그 정도.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셨다고 들었어요. 네. 셋째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면서 이제 2차 성징이 찾아오는데 어쩔 땐 집이 떠나갈 지경이다. 딸 고민을 제가 같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정말 누구라도 좋으니까 정말 진실되게 저랑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어봐. 저쪽에 앉아.
누가 나오셨을까? 뭐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싱글돼지 이성일입니다. 2009년 12월 어느 겨울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저와 저희 아이들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 쌍둥이 아이들은 4살이었고요. 우리 막내 재현이는 13개월째 되던 해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냥 아이들만 위해서 견뎌왔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가 TV에서 한번 아주 우연히 봤는데요. 분명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냥 아빠 대 아빠로서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인간공장가 방송을 보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미남이시네요. 아니에요. 이성일이라고 합니다. 김길주입니다.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아이들하고 싱글데디 10년째 됐어요. 10년째 됐어요. 그러니까는 2009년도에 저도 사별을 했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딸내미 때문에 상담을 한 거라서 네, 가정주부나 다른 선생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앞에 갑자기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나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사실 제가 이틀 전에 그 와이프가 없어지는 뭐 이런 그런 꿈을 꿔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네. 아이들이 너무 또 밝아. 고마워. 아빠는 금방 여기 앉아. 너보다 클 것 같은데? 나도 인원이 배웠는데. 응해주신 아버님도 그 공감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지? 흔쾌히. 또 반가워요. 혼자서 이제 아이들 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네. 형하고 누나는 많이 동생 돌보느냐고 많이 힘들었겠네. 그때 얘가 한창 기저귀 차고 있을 때인데 우리 큰애가 민성이가 다 민성이? 네, 저 대신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좀. 수연아, 저 민지 저 동생 보니까 어때? 이 친구는 평상시에 집안에 남자들만 바글바글하니까 여자 형제 한 명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 하셨죠? 저도 그래요. 남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딸 하나만 더 날 걸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남자애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뭐 아기자기 뭐 만들고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하는 거를 좀 외롭겠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도. 근데 제일 이쁜 게 5 중에서 공부는 제일 잘해요. 혼자 이렇게 좀 외롭겠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지. 약간 뭐가 불편하고 그럴 때 약간 언니한테는 고민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쌍둥이잖아요. 언니랑 오빠. 누가 먼저 돼요? 그거 있잖아. 이제 삼촌하고 아빠하고 둘이 좀 이야기 좀 하게 밖에 나가 놀아서 물어봐. 언니하고 오빠한테. 민원이 좀 배 좀 가지고. 더 깊은 이제 대화를 좀 나누시려고. 벤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언니 동생 하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만났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집에 남자들만 있잖아. 불편할 때 있지 않아? 불편하지 많이. 여자가 있으면 약간 고민 같은 거 있잖아. 그 약간 그걸 들어줄 수 있잖아. 평소에 오빠들이 고민 잘 안 들어주잖아. 고민 생기면 언니랑 정보도 구하나 그랬으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말하고 갈게. 아이고. 얼마나 좋나, 얼마나 잘 됐다, 잘 됐다. 정말 다르다. 정말 달라. 올해 어떻게 되세요? 43이요. 셋이요? 네. 제가 2살 형하네요. 되려 더. 내가 그런 형 예? 나는 예전에 방송을 한번 이렇게 스치다가 이렇게 봤는데
저랑 상황이 비슷한데 저보다 어려우신 거야. 그 애들하고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당시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안 나요? 너무 괴로워갖고 마음이 아팠으니까. 돌이켜보면 갑자기 아이들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된대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발견된 적이 없는 이제 난치성 희귀암 3기까지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막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정말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누군가 이제 저를 방송 한번 나가보실 생각이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든 병원 측이나 어디에서 뭐 신약이라도 나오는 거 처방받아서 좀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그때 인강극장 한 달 가까이 찍었어요. 항암 치료 받기로 한 날짜가 다 돼가서 그날 갔더니 이제 온몸으로 다 전이가 됐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30대 초반에 갑자기 애기 엄마가 암 선고받고 돈 들어가는 게 그렇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보고 막 주변에 지인들한테 손도 보려고 한 7개월 만에 빚이 7천이 넘게. 지금 현재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정말 살릴 수만 있었으면 당연하지 그건. 정말 좋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제가 죽겠는 거라 막 술을 하루에 12병 그냥 깨어있는 시간이 싫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마시더니 어느 날 이제 몸에 신호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멀쩡했던 신장에 4.5cm짜리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돌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오셨어요. 애들이 다 지금 단체로 다 아프다고. 애들이 다 지금 단체로 다 아프다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이제 좀 뭐 세게 망치로 한 대 때린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수술한 지 4일 만에 의사 선생님한테 그냥 이거 호수 빼달라고. 그냥 고름 줄이려고 하면 그냥 거짓말 붙이고 집에 갔어요. 그날 저녁으로 애들이 다 아픈 게 싹 났더라고요. 와, 애들이 나한테 표현을 안 했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충격이 얘네들도 깊은 거를 왜 나만 알고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 우리 민우는 꿈이 뭐야 했더니 아빠 아프지 않은 거. 아빠 아프지 않은 거. 저는 직장 생활했는데 그 직장에도 못 다니게 되고, 응? 하루아침에 이제 엄마 역할과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들 머리 묶을 줄도 모르지, 이거 죽게 먹여야 되는데, 이유식도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뭐 할 줄 아나? 뭐도 할 줄 아나? 이렇게 회사 탁 그만두고, 저도 정말로 배고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꿈이 좌절됐었어요. 제 가족들하고 저기 남양주 쪽에다가 조그맣게 텃밭 꾸미면서 살 수 있는 조그만 그냥 주택 하나 손수 지어서 살고 싶었던 게 저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좌절돼요? 저랑 같이 의자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볼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있잖아, 지금도 보고 싶어. 10년 됐지? 어른들이 그러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진다고.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사람 너무나 보고 싶어. 애들 엄마 있지? 나 너무 보고 싶어. 나도 규주 씨도 있잖아. 계속 보고 싶을 거야 앞으로도. 근데 이렇게 말이 통하는 우리는 그런 거 갖고 만났잖아. 거기 이런 사연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형 있잖아. 길주 씨가 더 힘들었어. 근데 나름대로 나도 고통스럽고 이기지 못한 거를 극복을 했거든요.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으로 가슴에 묵혀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쏘가리들을 그러니까요. 같은 아픔을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이니까 나는 그 민지한테 수연이 언니 생겨서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남자애들은 축구 차는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완전 달라. 진짜 달라. 잘 지냅시다. 아 진짜 내가 잘할게요. 내가 더 잘할게. 승민 형도 우리 이렇게 너무 어우. 누구? 아니 모르겠는데. 선글라스 쓰신 거밖에 안 보인다. 그래, 태원 형님이. 원래 선글라스 잘 안 벗으시는데 그지? 벗었어. 내 마음속의 거인이야. 내 마음속에. 난 아픔이란 걸 너는
좋습니다. 아, 덕분입니다.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도 어느 만큼 리더로서 서 있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비틀거리면 책임감이 팀에서 책임감이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 쪽으로 철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오늘 눈맞춤을 신청하신 이유를 여쭤본다면? 그 가족끼리도 서로 눈 맞추기가 사실 힘든데 오래 바라보면서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제 주위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마 중압감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 친구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뛰쳐나갔겠죠.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그 부담이 됐으면, 압박이 됐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사회성 제로에다 부족한 면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선글라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대 위에서도 리허설을 할 때나 또 하다못해 숫자적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침묵을 지키는 스타일이라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한 번도요? 네. 어쨌든 방송으로 선글라스를 벗고 눈맞춤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근데 방송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도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 또 제가 갖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오해, 약간이라도 좀 실마리를 풀고 싶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우, 여기 이 자리에 앉아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숨 막혀. 이렇게 돼 있구나. 아이 컨택트. 오, 똑같은, 거울 아니야? 다리 많이 얇아졌네. 축하한다. 너무 많이 날씬했다. 여성분인가? 오, 똑같은, 거울 아니야? 다리 많이 얇아졌네. 축하한다. 너무 많이 날씬했다. 여성분인가? 아니, 저 수염 좀. 어우, 숨 막혀. 다리 많이 얇아졌네. 축하한다. 너무 많이 날씬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할 때 더 이상 일은 없을 땐 사랑인걸 아, 재결합을 하셨구나. 야, 진짜다. 진짜 이야기다. 김태원 배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뭐 다른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의 반입니다. 야, 내 심장의 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
김태원 씨는 제 심장의 반이기도 하면서 친정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요. 김태원 선배님이 왜 지금 이렇게 못 맞추자고 하신 것 같은지 지금 짐작이 되세요? 벌써 나 내보내고 싶은 건가? 이 형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아마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왜 더군다나 방송 카메라가 돌고 있는 데서 눈까지 맞추자고 할까? 뭔가 폭탄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수도 있겠네. 혹시 다시 한번 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자 이런 좀 위험한 미션을 수행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성질 못 고쳤니? 이거. 또 예전에 별명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가 칼이었어요. 칼. 그냥 스치면 베일 것 같다. 너무 성격이 이제 날카롭다. 그러니까 너무 애가 성격이 까칠하고 진짜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애니까 좀. 근데 태원 형님은 어떠셨겠어요? 원래 저보다 성질이 워낙 더 돌아. 태환이 아저씨도 본인도 세시잖아. 세지. 그러니까 센 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보컬도 얼마나 많이 골랐겠어. 이승철 형님이 들어오셨는데. 부활의 첫 번째 멤버 김종서 선배야. 그 다음에 이승철 선배. 그리고 사랑할수록 부활의 사랑할수록 김재희 씨. 그 버금가는 분을 뽑았던 게 왕규 형님일 텐데 왕규 형님도 본인이 말했죠. 난 칼이었다고. 나한테 오면 찔리는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붙었어 봐. 사실은 박완규 이분은 김태원 아저씨 앞에서만 아니면 그쵸. 그냥 상남자. 완전 상남자야. 그러니까 그때는 지뢰밭이야. 여기 김태원 성질 더럽지, 박완규 완전 성질 깽판이지 막. 그런 것 때문에 태원 형이 저를 되게 힘들어하셨던 게 있어요. 제 못된 성질을 유일하게 조련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맹수 조련사라는 별명도 있어요, 김태원 씨한테. 눈빛으로 저를 제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할 때 그럼 끝나. 성질 내지 말아야 해. 이거 한 방으로 끝내는 경우. 말도 안 해요. 그냥 눈빛으로 하지 마. 딸. 특히 오늘 눈을 보고 얘기하자니까 이건 좀 불안하다. 또 무슨 말을 할까? 야, 시작을 하자고. 이 안경 동시에 벗는 걸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방송이 있죠? 이런 방송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아마 방송에서 거의 맨눈을 노출하신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서. 이야, 이래. 라커에게 선글라스라는 것은 지금 운동선수한테 유니폼인 거야? 그렇지. 운동선수가 그렇지. 유니폼 없이 그냥 그렇지. 무대 위에 올라가지 않잖아. 그렇지. 경기장에 필드에 나가지 않듯이. 맞아, 그런 느낌인 그렇게 그렇게 봐야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봐야겠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23년 만에 처음으로 맞춰보는 눈맞춤. 하나, 둘, 셋. 버튼 누른다. 하나, 둘, 셋. 버튼 누른다. 이 형이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제 못된 성질을 유일하게 조련할 수 있는 사람. 눈빛으로 저를 제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다, 진짜다. 같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묵직하다. 와. 무겁다, 진짜. 야, 정말. 그리고 그 23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을 것 같아, 서로가.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 들은 것 같지? 이게 진짜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네요. 김태훈 포에고. 아이 컨택을 부모님하고도 안 해봤잖아. 아니야, 이렇게는 아닌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다, 야. 나는 그냥 그 마음이 막 5분 동안 그 97년부터 지금까지 필름이 막 돌아가던데. 너의 눈에 비춰진 날 보았을 때 그 시간부터 넌 어땠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본 느낌이라.
거울을 본 느낌이라. 뭐 나도 좀 비슷한. 네. 근데 왜 저하고 이런 무모한 저 뭐 의심스러우세요? 내가 좀 너를 의심한다고 생각하니? 약간 눈빛에서 그렇게 보이던데? 불안해하는 듯한. 예. 20년 만에 팀에 다시 돌아간다는 게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까 봐. 그리고 안경 도수를 약간만 더 높일게. 예. 안경 도수를 약간만 더 높일게. 예. 아, 네가 어떤 속셈이 있어서 부활에 들어왔을 거라고 내가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20년 전에 박완규가 아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박완규가 아니잖아요. 그때 박완규가 아니었잖아요라는 20년 전에 박완규가 아니고. 박완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잖아. 쉬운 질문도 아니었어요. 아주 용기를 낸 질문. 노래 부르던 저는 25에서 지금 47이 돼 있어요. 한 번 더 재고를 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무대에 서면 한 최소 20%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사실상 내가 더 많이 틀리는데 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를 다시 받아주신 거, 팀으로 합류를 시킨 거, 단 1%의 후회도 없으세요? 단 1%의 후회도 없으세요? 나는 음악에 미친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어. 음악을 하는 사람은 봤어, 많이. 어쩌다 음악에 미쳐가지고. 그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인생을 목소리 하나 갖고 막 피를 토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음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난 그 정도 가장 높이 쌓아 90% 이상을 본다고. 그래서 너의 프로포즈를 받은 거지. 먼저 찾아갔구나. 앞으로는 그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내 집이야 13집에 보면은 그 장미가 그려져 있잖아. 예. 그럼 그 장미에 가시가 있어요. 너는 그 가시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랄까 부활이 무너질까봐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보컬은 사실 꽃이잖아. 다 꽃이 되고 싶어하지. 사실 그렇지 않니? 근데 이제 꽃이 좀 돼도 될 것 같아. 이제 꽃이 돼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어줍지 않게 힘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야.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진심이야. 아까 이제 거울마가 하나 더 보였어요. 예, 형님 얼굴에서도 시간이 보이더라. 요즘 운동하세요? 운동이라고는 뭐 그냥 스트레칭 정도.
이제 술은 완전히 끊으셨잖아요. 저 안 보이는 데서 술 드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짓은 안 해. 그거는 술꾼이 술병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죽는 게 나아. 이거 대본을 써드린 거 아니에요? 다시 멘트가 왜 이렇게 멋있지? 술꾼이 술병을 숨겨놓기 시작하면 죽는 게 나아. 그래요. 그럼 저 약속 하나 하실래요? 50주년 됐을 때 둘이 해변가 나가서 거기에서 그냥 한잔 할 수 있겠어요, 형님? 좋다. 그러면 그때 되면 제가 이미 환갑이 지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나도 자신 있어. 예, 이제 약속. 약속에서 요즘 약속 이렇게 하니? 예, 뭐 그런데요. 예. 제발 건강하세요. 근데 내가 더 맑게 살을게. 정치를 위해서. 시간을 타면서 성실하게 살자. 예. 멋지다. 그 왕규 형님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누가 그냥 동생이 돼서 행여나 내가 형님한테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막 불안함에 확인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 말투와 행동들. 왕규 아저씨는 그냥 조직한 말 안 해도 그냥 리스펙트가 보여. 그래서 여기 무슨 약간 속풀이방 같은 그 비밀의 문 그런 느낌이죠. 예. 눈물을 좀 참았습니다. 인생이 보였겠지 뭐 나를 보면서. 예. 정말 우울할 때마다 이때를 생각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노래를 부활해서 하고 싶었는지를 알게 해준 시간. 마지막이라 생각할 때 더 이상이란 없을 때 이건 진짜. 지금 이 스틸컷이 딱 지금 이게 저는 너무 프린트 좀 해줘. 네, 진짜 이걸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는 리더. 이거 그 뒤를 바라보는 또 기분 좋게 웃으시는 우리 왕규 형님인데 사실 리더가 되게 어려운 자리잖아요.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